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 합격의 길 이건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떨어지는 이유, 불합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합격 가이드 영상이라고 해서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오늘의 영상 주제는 불합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불합격하는 이유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의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언제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이렇게 통화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감사 인사 전화, 그런 인사 전화가 많이 오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연락이 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몇 점으로 이렇게 불합격하셨냐, 그리고 답안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고 불합격하신 분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불합격하신 분들의 약간 공통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합격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봤어요. 왜냐면 합격한 사람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시험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의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이거를 공유를 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합격하신 분들하고의 전화 통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근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가 절대평가니까 60점이라는 점수를 못 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도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그걸 좀 깨달으시라고 이번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는 1차 시험 마인드를 가지고 그대로 2차 시험에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보기 5개를 읽고 일종의 OX 문제예요. 이 보기가 맞냐 틀리냐, OX 문제. 그죠? 얘는 굳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아웃풋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은 걸 토대로 내가 머릿속에 다 인풋을 해놓잖아요.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객관식이니까 문제에서 다 단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OX만 맞추면 되는데 2차 시험은 아니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뽑아내서 여기에 옮겨야 돼. 이 백지에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세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뽑는 연습 자체가 왜 안 하냐면 이거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백날 책을 하루에 막 100페이지씩 읽어도 결국에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답을 못 써요. 그리고 이걸 연습 안 해가면 시험장에 가서 내가 논리적으로 답을 일단 쓸 수도 없고 감도 안 잡혀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백지에다가 답안을 쓰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1차 시험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1차 시험 때 나 하루에 강의 몇 강의 들었어. 나 책 하루에 몇백 페이지 봤어. 머릿속에 인풋만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1차 시험 당연히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2차 시험은 다르다라니까요. 2차 시험은 OX가 아니에요. 읽는 시험이 아니라 쓰는 시험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인풋된 내용을 아웃풋으로 바꿔야 돼요. 출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력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처음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재미가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100%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절반 정도, 뭐 절반보다 더 못 쓰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쓰다 보면 늘어가거든요. 그 늘어간 실력을 가지고 내가 시험장에 가져가서 답안을 써봐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고통스럽다고 회피해버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그 특징, 불합격하신 분들의 약간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이 뭐 노력을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나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시험마다 다 특성이 있잖아요. 뭐 상대평가 시험, 절대평가 시험, 1차 시험, 객관식 1차 시험, 서술형 2차 시험, 이런 식으로 각 시험마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평가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마라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km도 안 뛰어본 사람이 과연 실전에 가서 뭐 42.19km를 뛸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 못 뛰어요. 그런데 시험 전날까지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1km도 뛰어봤다가 3km, 5km, 10km 이렇게 늘려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좀 덜 하셨다거나 아니면 좀 회피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전에 가서 내가 본 그 실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아무튼 고통스럽습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말 그 글로 한번 써 내려가는 게 은근히 되게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우리 1차 시험처럼 단순히 내가 읽고 암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밖으로 내 손으로 써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연습을 해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확히 나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단 처방이잖아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래서 너가 진단 처방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봐. 그리고 그 진단 처방한 그 연습 결과물을 서술형 답안지로 썼을 때 우리가 제대로 채점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게 2차 시험 서술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확히 현출이라는 거죠. 현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내면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글로, 그쵸? 답안지에 드러내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여러분들 실전에 가셔서 답안을 제대로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비단 저만 강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2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전화로 여쭤보세요. 이 현출 과정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2차 합격생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현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 합격수기로 한번 볼 건데 우리 청춘 님이 올려주신 합격수기를 한번 볼 거예요. 저희 카페에 올라 있는 글인데 자 보면 이분은 올해 2차 시험 때 한번 떨어지신 분이에요. 한번 떨어지셨다가 이제 6회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조금 시간을 허송한 후에 2차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쭉쭉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 강의를 또 알게 되셔가지고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뭐 예상 적중률 높았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쭉쭉쭉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죠. 자,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기본적인 사항은 첫째, 2차 시험도 기본서를 먼저 이해한 바탕에서 제가 요거 초반에 말씀드린 게 우리 1차 시험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까지는 참 잘해요. 요게 무슨 과정이라 했어요? 요 과정. 요거 인풋, 그죠? 머릿속에 넣는 과정은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그 다음 요게 안 된다라고 했었죠. 예상되는 항목을 집중 준비해서 현출하는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어떤 방식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험 결과는 굉장히 미소한 그죠? 뭐 정말 1점,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수 최소화 그리고 시간 배정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엔 실수를 최소화하고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결국엔 현출을 통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지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시간 분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애초에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출하는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농약학, 토양학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은 정리하셔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올라 있고 제 강의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끼시기에 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특히나 이 현출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 비해, 다른 수험생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답안 분량이. 그래서 답안 분량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다만 퀄리티가 더 중요하죠. 분량보단 퀄리티가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분량 자체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중요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량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10쪽 정도, 10쪽 내외 정도 일반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분량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는데 요게 안 돼 있다. 현출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시험 시간 부족. 이거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시험 시간에 대한 그 분배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분배 연습은 결국에 현출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내가 이 정도의 답안을 쓰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런 연습을 안 하시면 요게 맞춰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승전결이 깔끔하지 못한 답안. 이건 뭐 그죠? 너무나도 연습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한 번도는 아니지만 뭐 제대로 끄집어서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기승전결이 깔끔한 답안을 뽑는다라는 건 그분은 이제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승전결이 전혀 깔끔하지 못한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연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내 머리와 손이 힘들수록, 고통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합격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공부합니다. 이 정도면 합격하지 않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 10시간, 12시간은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하시는 거지. 내가 10시간, 12시간 아무리 책만 읽고 있는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는 힘들겠죠. 우리 시험은 결국에 쓰는 시험이니까 내 머리와 손이 고통받게, 그쵸? 머리가 막 아파야 돼. 지끈지끈 하셔야 돼요. 네, 그 과정을 거쳐야지 합격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매일 꾸준히, 그래서 결국엔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꼭 펜으로 쓰셔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로 이렇게 자판으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밖으로 빼는 요 연습만 하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 가까워지면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쓰는 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 여러분들 어차피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손으로 안 써버릇하다가 막상 시험에 가서 쓰려고 하면 손가락이랑 손목 굉장히 아프거든요. 2시간 넘게 쓰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시험 전에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손으로 쓰시는 연습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내가 한쪽 분량을 채우는데 한 몇 분 정도가 걸리더라. 시간 연습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자판으로 했을 때 장점은 시간을 좀 많이 내가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자판으로 빠르게 치면 되니까. 그런데 요거에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시간 분배 연습 같은 거를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제가 했던 방법은 이렇게 처음에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일단 뽑아 봐야 되니까, 그 아웃풋 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실전처럼 연습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루에 몇백 페이지를 보건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백지에다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옮겨 적을 수 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 떨어지시는 분들의 특징 두 번째, 제가 느낀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있어요.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답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답안에 맞춰가지고 채점 기준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출제자가 요구한 것이 아닌 다른 답안을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답이 인정이 안 되고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다라고 쳐볼게요. 카페라떼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았어요. 어떠시겠어요? 그쵸? 그 카페에 대한 좋은 평을 내릴 수가 없겠죠? 평점 1점 주실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출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카페라떼 달라고 했는데 너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줘? 그죠? 나 너한테 점수 못 줘.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 시험이 요구하는 것, 결국에는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 우리 6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솔라방에 생활 경과표를 그리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어떤 분께서 생활 경과표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생활사를 썼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그분이 한 1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셨을 거예요. 생활 경과표면 그리셨어도 합격을 하셨을 텐데, 이 생활 경과표를 그리는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생활사를 쓰셨다고 해요. 점수가 나오시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사실 그때는, 그래도 혹시 몰라요. 점수 좀 주셨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표를 그리라고 했으면 표를 그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사를 써버렸으니까 점수가 조금 안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생활 경과표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생활사를 쓰실 줄 아시면, 생활사를 쓰실 정도의 능력이 되시면 이 경과표를 옮겨가는 과정은 되게 심플했거든요. 그래서 뭐 몇 월에 뭐 월동을 해서 언제 번데기가 되고 성충되고 이러한 과정이 어차피 생활사에 다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과표만 살짝 그려주셨으면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못 쓰면, 내가 작성하지 못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진 동정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DVD 시험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딱 보여요. 2차 시험에 맞지 않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세요. 우리 시험 자체가 사진을 보고 수종 맞추고 병 맞추고 해충 맞추는 건데, 아니 사진 보고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요거를 왜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물론 참고할 때, 처음에 볼 때 참고 용도로는 좋은데 여기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요거 보고 해충 이름 맞추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진 보고 맞추는 시험이에요. 이미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다른 접근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과정이 한번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진 보는 거, 이미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신가요? CU인가요? 뭐 GS25인가요?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평소에 뭐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죠? 내가 이제 오며 가며, 그죠?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여기네?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진 동정도 사진 그 이미지를 자꾸 보다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눈에 바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진을. 그래서 눈에 자꾸 바르다 보면은 그 특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아까 보셨던 거, 요거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대로 여러분들 눈에 바르면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바르다 보면, 자주 보면서 내 눈이 익숙해지면 비로소 그 수종, 병의, 해충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시고 자주 보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2차 시험을 위한 준비 공간,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나무사 합격의 길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자료들을 포함해서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2차 시험 관련된 사이트들을 많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은 위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우리 나무사 2차 시험 강의를 직접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부하시다가 생기는 질문은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